반갑습니다. 법률가를 위한 인공지능 기초편 네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김병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형회귀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계학습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인공신경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순 선형회귀 모델을 복습해 보면 어떠한 인풋 x 값에 대해서 아웃풋 y 값을 예측을 하는데 그 과정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순 선형회귀 모델을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weight w를 곱하고요. a 대신에 w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weight w를 곱하고요.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b 값을 더합니다. 그러면 wx 플러스 b라는 값을 아웃풋 y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인공뉴런은 단순 선형회귀 모델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다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다르냐? 인풋 x에 대해서 wx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을 계산해내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렇게 계산된 값을 곧바로 y로 출력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z다 라고 일단 계산을 해놓고 그 값을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 어떤 함수에 넣은 다음에 그 함수 값을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것이 다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곡선의 형태로 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를 통과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단순 선형회귀 혹은 다중 선형회귀에서 이렇게 1차 함수로 함수 관계를 표현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함수의 형태가 직선 관계에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곡선 형태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킴으로써 선형이 아닌 함수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인공뉴런이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중 선형회귀를 통해서 입력값을 여러 개를 입력시킬 수 있다라고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뉴런에도 여러 개의 변수를 입력값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w1, x1, w2, x2, w3, x3 더하기 b 한 값을 z라고 하고 그 z값을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서 아웃풋 y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공뉴런의 구조입니다. 사실 이러한 인공뉴런은 인간의 뇌에 존재하는 실제 뉴런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생물학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인공뉴런이 동작하는 방식은 대략적으로 이렇다고 합니다. 뉴런 하나는 다른 뉴런 여러 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뉴런과 연결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수상돌기라고 부르고요. 이 연결된 부분을 시냅스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상돌기로부터 받은 신호를 다른 뉴런으로 연결하는 것을 축색돌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력받은 뉴런으로부터 이렇게 수상돌기로 연결되는 부분은 연결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뉴런에서의 가중치가 하는 일입니다. 즉 시냅스의 연결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인공뉴런에 있어서 웨이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연결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 웨이트가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개의 뉴런으로부터 받은 신호가 이렇게 다 더해져서 축색돌기로 전달되기 전에 이렇게 z값이 있는 것처럼 다 더해진 상태에서 축색돌기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축색돌기가 동작하는 방식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공뉴런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단계로 쌓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뉴런은 W1, X1, W2, X3, W3, X3로부터 받고 여기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서 아웃풋을 내고 또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뉴런이 이 아웃풋들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로 출력하는 이런 과정들이 인공신경망에서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인공신경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1940년대에 개발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가 널리 활용되기 이전에 이렇게 전선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인공 뉴런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이런 인공신경망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증명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어로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인공 뉴런을 여러 개를 쌓은 인공신경망을 만들어내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함수라도 근사해낼 수 있다. 즉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세상 만사를 수치화해서 변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치화된 변수들의 관계를 어떤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또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람의 두뇌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근육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일종의 함수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컴퓨터로 다수의 뉴런으로 구성된 인공신경망을 구축을 해내고 기계학습의 반복을 통해서 적절한 가중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인공신경망은 세상의 어떠한 함수라도 근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일을 컴퓨터로 흉내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명은 사실 인공신경망이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증명인데, 이 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아주 복잡한, 사람과 같이 아주 복잡한 함수를 근사해내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뉴런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야 그 뉴런을 학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만 보고 사람도 인공신경망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섣불리 단정 짓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신경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X1, X2, X3라고 하는 세 개의 입력을 받아 여기 세 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첫 번째 은립계층으로 전달이 되고요. 첫 번째 은립계층에서 이제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두 번째 은립계층으로 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뉴런이 최종적인 출력계층으로 연결이 되는 인공신경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위 인공신경망은 가중치를 몇 개나 학습해야 될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B 값은 제외를 하고 W 값들만 한번 몇 개를 학습해야 되는지 찾아봅시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으셨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뉴런은 W1, X1, W2, X2, W3, X3 이 값을 더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을 하니까 이 뉴런을 학습시키기 위한 가중치는 하나, 둘, 세 개. 두 번째 뉴런을 학습시키기 위한 가중치도 하나, 둘, 세 개. 세 번째 뉴런을 학습시키기 위한 가중치도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습니다. 즉, 이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연결선 하나마다 서로 다른 가중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 레이어로부터 첫 번째 히든 레이어까지의 단계에서 배워야 되는 가중치의 수는 3 곱하기 3 해서 총 9개가 되고요. 이 연결선의 수가 9개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 두 번째 히든 레이어로 연결되는 것은 연결선이 총 6개니까 6개. 그리고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로는 연결선이 2개가 있으니까 총 2개 합쳐서 17개가 됩니다. 맞추셨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가중치들을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그 원리는 선형회귀 가중치를 학습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와 같이 단순 선형회귀에서는 A, B 값을 바꿔가면서 가설의 예측치와 학습치 데이터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A, B 값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인공신경망에서는 여러 W 값들을 바꿔가면서 인공신경망의 예측치와 학습 데이터 간 오차를 최소화하는 W 값들을 찾는 것입니다. 즉, 여기 첫 번째 뉴런과 연결된 W1 값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이 최종적으로 가설이 예측하는 값과 학습 데이터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W1 값을 찾고, 또 여기 W2 값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예측값과 학습 데이터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찾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서 전체적으로 인공신경망의 예측치와 학습 데이터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W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번 강의의 첫 번째 시간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주 많은 뉴런들을 아주 많은 계층으로 누적시킨 것이 누적시킨 방식의 인공신경망 학습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구성된 인공신경망을 심층 인공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 연결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학습해야 될 가중치가 정말 많은 것이죠.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수많은 가중치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많은 가중치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딥러닝 기술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수많은 가중치를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었고요.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발전에 따라서 이제 이 많은 가중치들을 우리들이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심층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인공신경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최종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이 하는 일은 결국은 입력값에 출력값을 대응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인공신경망이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일종의 함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이란 학습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함수를 찾는 작업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인공신경망의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습니다. 기초편의 마지막 시간으로 과연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 인공신경망 기술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